저는 제일 좋은 부모로서의 교육은 모델링이라고 생각합니다. 좀 자녀한테 소홀하셔도 좀 놀아도 우리 엄마 아빠는 약간 나한테 소홀하긴 한 것 같은데 엄마 아빠가 사는 인생을 보니까 뭐 항상 행복해 보이고 뭔지 좀 이 인생이라는 게 좋은 게 있나 봐. 나도 열심히 살아봐야지. 이런 모델링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. 뭐 엄마는 뭐 즐겁게 살라고 얘기하는데 엄마 아빠도 하나도 안 즐겁고 맨날 인생 힘들다는 얘기만 하는데 이게 좋은 인생일까?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. 자녀들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. 부모한테 하나 바란다면 뭘 바라겠니? 그래서 먼저 부모들한테 예상을 해보라고 했습니다. 자녀들이 뭐라고 답했을 것 같냐 했더니 제일 많은 대답이 부모님이 우리와 더 많은 시간을 내어 놀아주었으면 좋겠어요라 모든 부모님이 예상했는데 실제 자녀들한테 제일 많았던 대답은 우리 부모님들이 지치고 우울한 얼굴을 안 보였으면 좋겠다가 1등이었다는 이 웃지 못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. 네, 자녀들한테 최고의 양육을 하는 게 내 긍정성부터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. 우리 부모님들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이것만 하면 힐링된다는 나만의 힐링 필살기를 갖고 계시나요? 갖고 계신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없다는 분도 많으실 거라 예상됩니다. 없다고 해서 잘못 사신 건 전혀 아니죠. 열심히 그만큼 내 일, 내 자녀를 위해서 투자를 하신 거죠. 훌륭하시게 사신 겁니다. 하지만 뭐 자녀를 키우는 걸 포함해 일도 하면 할수록 느는 것처럼요. 은근히 내 마음도 R&D, 연구개발이 필요합니다. 내가 내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측면이 있거든요. 내 마음이 원하는 내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필살기를 찾았다는 분들 중에 10에 9분이요. 내가 이걸 좋아할지 몰랐다는 분이 정도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모르는 거죠. 제가 한 예를 들면요. 한 여성분이 이제 그 어머님이 저를 찾아오셨는데요. 불면증으로 찾아오셨어요. 그래서 약 드시고 약물 치료로 좀 호전이 되셨는데 다시 악화가 돼서 오셔서 이유를 물었더니 이 아내분은 도시명 힐링을 즐기셨답니다. 주말에 뭐 좋은 맛집, 좋은 카페 가서 분위기 좋은 데서 힐링. 근데 남편분은 약간 시골형 힐링? 땅을 만지며 농사를 지으며 힐링하고 싶다는 로망이 있으셔서 드디어 친구 여러 명과 함께 땅을 마련했다는 거예요. 근데 이 아내분은 그거 막 생각만 해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번 주에 농사 지으러 시골 내려갈 생각하니 그 스트레스로 잠이 더 안 온다. 이렇게 저한테 오셨습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뭐 해드릴 것도 없어갖고 그냥 약을 더 많이 그냥 좀 처방해 드려서 잘 버티고 오셔라 말씀드렸는데요. 3주 후에 오셨는데 결과는 그렇게 땅이 좋아 내려간 남편분은 땅을 만지는 순간 도시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. 억지로 내려간 아내분은 땅을 만지는 순간 그분 말씀이 이게 내 인생이야. 전원주택을 짓고 여기 내려와 살고 싶다는 황당한 마음의 생각이 찾아들면서 이완이 되면서 약도 안 먹어도 잠이 잘 오는 이런 황당한 경험을 하고 오셨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은근히 좀 찾아봐야 됩니다. R&D를. 큰일 났다. 빨랑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.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. 10년 후에 찾으셔도 됩니다. 왜? 하루 10분이라도 내 마음과 데이트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은 충전이 일어나기 때문이죠. 그래, 오늘부터 마음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. 이런 데이트는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. 이것도 조정입니다. 마음아 어떻게 뭐해 이거 아니고요. 그럼 충전 데이트, 충전 소통은 어떤 거냐? 이런 뉘앙스로 마음한테 얘기하는 겁니다. 마음아, 내가 너 뭐 실수한 거 없었니? 요즘 나 때문에 너 많이 스트레스 받지? 내가 지금 뭐 해주면 너 기분 좋겠냐? 내가 어떤 걸 해줄 때 네가 다시 힘을 얻고 긍정성이 생길까라는 내 마음을 위한, 마치 내 마음을 정말 소중한 친구처럼 여기는
그런 소통의 시작이 마음 충전 소통인데요. 디테일은 다 다른데 뭐 어떤 분은 옷 만드는 걸 하고는 스트레스 증상이 다 없어지시는 여성분도 제가 뵀는데요. 저보러 옷 만들려고 그러면 아마 그날로 번아웃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다 다르긴 한데 거의 기본 프로그램으로 탑재된 게 산책입니다. 하루 10분 산책만 해도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나는데요. 그래서 운동 못하고 계시다면 애 때문에 운동 못해요 하시지만 하루 10분 정도는 어떤 형태든 시간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산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. 이미 산책의 힐링 효과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. 머리가 아플 때 걷고 싶다. 걸었더니 좀 마음이 가벼워지고 좋아졌는데 뭐 이런 경험이죠. 이게 어떤 것들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냐면요. 관객으로서 나를 볼 때 자연스러운 힐링이 생긴다고 하는데요. 우리 마음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집에 갖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화면에 크게 비춰서 영화 보는 빔 프로젝터가 우리 무의식에 한 대씩 다 달려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좋은 가을날 선크림은 발라야겠지만 하늘을 보고 걸으시면요. 하늘이란 스크린에 내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나를 쏩니다. 그래서 저쪽에 비친 내가 나를 보는 이런 일들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걸로 되어 있죠. 그럼 왜 관객으로 나를 볼 때 이렇게 긍정성이 회복이 되는가? 좀 그 기전이 궁금하시죠?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. 한 발짝 물러서서 내 인생을 보면 내 감성이라는 컴퓨터에 기대치가 쭉 떨어지면서 양질의 긍정성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우리가 주로 훈련하는 마음 조정 쪽은 목표가 높을수록 좋습니다. 학생들 같으면 성적 10등 올려. 뭐 사업하시는 분들 같으면 매출 2배 달려. 이건 우리가 엄청 훈련이 되어 있죠. 높이는 쪽은. 근데 마음 충전 쪽은 거꾸로 기대치를 낮춰야 양질의 긍정성이 생깁니다. 근데 이게 훈련을 안 하면 그냥 둘이 같이 왔다리 갔다리 할 때가 많은데요. 마음 관리가 왜 어렵냐면요. 내 마음인데 내 말로 직접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럼 어떻게 이 마음 컴퓨터의 기대치를 떨어뜨릴 거냐? 찾아봤더니 효과적인 게 관객으로서 나를 보는 그런 일을 할 때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고 그런 걸로 좋은 거가 산책, 운동 이런 것들이죠. 그래서 이런 걸 행동적 항우울제라고 합니다. 먹는 항우울제가 아니라요. 행동으로 일어나는.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 차이가 난다는 거죠. 여기 아마 요가나 명상 아마 즐기시는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계실 텐데 마음 챙김 명상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의학책으로도 많이 연결됐는데요. 마음 챙기라니까 내 마음을 잘 챙기라는 얘기 같은데 얘 완전 반대인 거죠. 내 마음을 챙기지 말라는 겁니다. 계속 얘기되어 있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보자는 거죠. 그래서 이걸 이제 메타 뷰라고 합니다. 메타 뷰는 뭐냐면 메타, 한 발짝 물러서서 내 감정을 보는 거죠. 메타 뷰에 대해서 좀 제가 예로 설명드리면 뭐 저는 못하고 있지만 요즘 막 또 바닷가에서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못할 것 같은데요. 서핑하는 분들이 있죠. 파도 타기. 파도를 감정이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힘도 있고 파도가 내가 조종할 정도가 되면 타로 들어가도 됩니다. 내가 파도를 탈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우리는 너무 다 타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. 요즘처럼 이 강한 스트레스에 내가 힘이 약해져 있을 때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. 한 발짝 물러설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 거고 그게 더 훈련이 되면 언덕에서 나를 볼 수 있는. 그래서 이게 도가 10단쯤 되면 메타뷰, 바닷가에 새가 돼서 내 있는 현재 이거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때 그때 거기서 힐링이 일어난다는 거죠. 스트레스 관리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도 아니고요. 긍정적인 마음을 직접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. 스트레스 관리 목표가 긍정적인 것 자체가 되면요. 우리 다 버거워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. 스트레스 관리의 목표는 뭘로 두시는 게 제일 효과적이냐? 우리 마음에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. 스트레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.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한 생각,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,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내 마음이 꽉 차 있는 게 문제인 거죠.
긍정성은 만드는 게 아닙니다. 이미 우리 부모님들 마음엔 어마어마한 긍정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. 긍정성은 만드는 게 아니라 긍정성의 탱크가 내 마음에 그 긍정성을 쏴주게 해야 되는데요. 내 마음이란 탱크가 부정적인 거로 가득 차면 채우려고 그래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. 빅터 프랭클, 의미치료의 창시자는 사람의 자유와 힘은 스트레스 자극과 반응을 분리시키는 데에 힘이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 공간 확보가 중요한데요. 우울증 환자분들이 언제 제일 컨디션이 안 좋을까요? 저녁일 것 같은데 의외로 아침입니다. 우울증이 아니어도요, 잠만 보시면요, 우리가 눈 뜰 때 한 고민으로 눈을 뜰 때가 많습니다.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아침 마음이 내 제일 솔직한 마음인 것 같기도 합니다. 저도 똑같습니다. 그냥 아침에 그냥 온갖 스트레스를 갖고, 특히 지난달에는 심했는데요, 그냥 입에서 그냥 그만두고 싶어 그냥 이 얘기만 가득했는데, 자전거를 타다 보면 운동을 할 때 이 스트레스 관리는 이 스트레스 공장을 좀 꺼주면 이 충전 장치가 켜지는, 이게 중요한 거죠. 그래서 한 20km까지는 때려치고 싶어 하는데 한 20km쯤 탔을 때 보면 여러 가지 현상이 저한테 일어나면서 메타비유가 생기면서 저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읊조리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. 야, 하늘 좋은데, 그래, 자전거도 타고 하늘도 보는 뭐 이 정도 인생이면 괜찮은 거 아니야? 이 정도 힐링이 한 10분 일어납니다. 10분. 근데 이런 10분이라도 매일같이 경험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와는 정말 천지 차이를 나는 거죠. 저는 제 마음을 자꾸 친구처럼, 내 마음 관리를 잘하려면 내 거긴 하지만 친구처럼 인격화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. 요즘 가만 보면요, 제 마음이 뭐 정신과 의사나 글 쓰는 거나 이런 걸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아침에 자전거 타기를 제일 좋아하지 않나 싶습니다. 진짜 엉뚱한 게 이 마음입니다. 그래서 그 나만의 그 내 마음이 좋아하는 그것들 다 찾으셨으면 좋겠고요. 우리 한 팀이 돼서 위기 상황이지만 우리 모두, 그리고 내 자녀들, 우리 가족들 오히려 위기 후 성장을 만드는 올 가을 됐으면 좋겠습니다.